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자, 지난 2월 24일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팔란티어의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 실적 발표 결과와 함께 팔란티어의 각종 보조지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팔란티어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2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팔란티어의 주가는 9.2달러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 이후 급등한 주가로 모든 이평선을 한꺼번에 다 돌파한 상황으로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탈피해가지고 또 다른 상승 추세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2022년 12월 한때 주가가 6달러까지 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단기간에 빠른 주가 반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술적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10.3달러까지 높아졌다가 잠시나마 하루 이틀 조정받은 주가 때문에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었다가 살짝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MACD 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강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가가 살짝 하락한 덕분에 RSI 수치는 60일까지 떨어지면서 단기 과열을 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일단 EPS는 0.04로 지난 1년 동안 나온 실적 중에서 처음으로 어닝 비트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일회성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넌갭 기준의 EPS가 0.04가 나왔고 일회성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갭 기준의 EPS가 0.01로 나온 건데요. 둘 다 일단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라는 점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매출도 508.6밀리언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더 높은 광경이 나왔고 계속해서 매출에 있어서도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앞으로 1년 동안 예상되는 팔란티어의 EPS는 꾸준히 플러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즉 앞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뒤에 가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볼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좀 더 깊은 내용입니다. 4분기 갭 기준으로 팔란티어의 EPS가 처음으로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분기에 0.01달러가 나오면서 회사 역사상 처음 분기 흑자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은 그동안 돈을 잃기만 하던 팔란티어가 2022년 4분기에 들어서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팔란티어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초기 단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흑자 전환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2022년 4분기에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한편 팔란티어의 현금성 자산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약 1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금성 자산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반대로 부채 규모는 1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금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든다. 이 말은 즉 팔란티어의 재무적 안정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방금 전에 2.6 빌리언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는 곧 팔란티어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엄청난 규모의 현금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이번 4분기 그리고 2022년에 팔란티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나 잉여 현금 흐름 모든 면에서 다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 자체가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팔란티어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흑자 전환과 함께 기업의 성장도 안정적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결과에 주요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순이익을 창출한 분기라는 점은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고 매출 같은 경우는 YOY 즉 2021년 4분기에 비해 1년 동안 총 18%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상업 부분의 수익은 연간 기준으로 11%가 증가했으며 정부 수입 사업은 1년 동안 23%가 증가했네요. 한편 고객 수는 2022년 3분기에 비해 9%가 증가하고 2021년 4분기에 비해서는 무려 55%가 증가하면서 팔란티어의 고객 수 자체도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는 22%의 높은 마진율을 달성하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성장세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팔란티어는 2023년 가이던스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놓았습니다. 1분기 매출은 503밀리언에서 507밀리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2023년 전체로는 2.18빌리언에서 2.23빌리언 사이의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매출 가이던스는 1분기나 2023년 전체나 예상치에는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1분기에 520밀리언의 매출을 예상하였고 23년에 2.29빌리언의 매출을 예상하였던 반면 실제로 팔란티어가 내놓은 매출 가이던스는 다 이것보다는 살짝 부족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올해 1년 동안 흑자 전환이 예상되나 매출 가이던스 자체는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팔란티어의 실적이 100%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팔란티어가 2023년에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이라는 점은 바로 CEO인 알렉스 카프의 주주 서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회사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팔란티어가 올해 처음으로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요. 특히나 임계점을 넘었고 이것이 우리의 다음 장의 시작이라고 말한 만큼 올해 1년이 팔란티어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대놓고 보여주었습니다. CEO까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팔란티어는 분명 2023년에 큰 규모의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만큼 팔란티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한 흑자 전환은 팔란티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세계인의 주식이 된 테슬라 또한 2020년 2분기에 본격적인 흑자 전환을 달성하면서 주가가 그 이후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었죠. 보통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 이후에 주가가 폭등한 사례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팔란티어도 충분히 흑자 전환을 달성하고 기업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더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2023년은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그리고 팔란티어가 선포했던 것처럼 진짜로 안정적인 흑자 전환에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팔란티어에 대한 월가 기관들의 장기 매출, EPS 성장 예상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에서 30%대의 높은 매출 성장이 앞으로 5년 동안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팔란티어의 매출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EPS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한 다음에 2024년, 25년, 26년, 27년에 이르기까지 보통은 20%가 넘어가는 높은 EPS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를 기점으로 팔란티어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팔란티어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비중이 무려 51.2%로 가장 많고 그 뒤를 기관이 34.3%, 내부자가 10.6%, 마지막으로 사기업이 3.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일반적인데 개인의 비중이 무려 50%를 넘어간다는 점에서 조금은 특이한 주주 현황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주주 현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 틸이 7%의 지분을 가지면서 전체 주주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CEO인 알렉스 카프도 2.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다수가 거대 자산운용사 뱅가드와 블랙록 같은 기관들인데요. 일단 압도적으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팔란티어의 주주 현황이 나름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한편 한국인들은 팔란티어를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2월 16일 기준으로 약 2억 2,400만 달러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주식 보관 규모에서 3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거의 2,9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팔란티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기업을 많이 사들이면서 또한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팔란티어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는 겨우 8.4달러에 불과한데요. 총 13명의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2명만이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고 나머지 11명은 보유 의견 또는 매도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한 주가와 달리 기관들의 목표 주가 변동 현황은 오히려 낮아지거나 높아지더라도 겨우 1달러만 높이는 등 전체적으로 반응이 미적지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관들의 본격적인 시각 전환은 아무래도 팔란티어가 확실한 흑자 전환을 달성한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죠. 팔란티어의 공매도 비율은 현재 6.69%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높은 공매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이 공매도 비율도 서서히 낮추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투자자 포지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재 기준의 투자자 평균 평단가는 8.56달러입니다. 그동안 크게 하락한 주가로 인해서 기존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절한 상태이며 이 자리를 신규 투자자들이 새롭게 차지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8.56달러라는 투자자 평균 평단가와 9.2달러라는 현재 주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9.5달러에서 10달러 전후의 마지막 매물대가 존재하는데요. 이 매물대까지 소화하게 되면은 팔란티어의 주가 상승세는 기존보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꾸준히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팔란티어가 정말로 안정적인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1년이라고 생각이 되며, 팔란티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남기자면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성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1년 동안의 가장 큰 관심사는 테슬라가 그랬던 것처럼 팔란티어가 과연 완벽한 흑자전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팔란티어가 올해 그런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는 것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